네, 허정원 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0권의 책을 지금껏 이제 이렇게 출간해오고 계시는데, 이게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좀 더 아픈 손가락은 또 있거든요. 네.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책 있으신지? 저한테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학급 경영 코칭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학급 경영 코칭은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짧은 시간에 썼어요. 아, 짧은 시간이라고 네, 한다면? 거의 보름 만에 썼거든요. 아, 보름 만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로 하는 강의가 학급 경영 강의인데 늘 돌아다니면서 다른 분들 책을 소개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봄방학 때, 봄방학이면 보통 2월 15일부터 네. 3월 1일 사이잖아요. 가장 여유 있을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죠. 뭐 갑자기 원고를 쓴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써놓던 원고들을 이제 정리한 시간이긴 한데 그 보름 동안을 강의를 받지 않고 정말 열심히 책을 썼어요. 네. 그리고 책을 쓰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딱 보름 만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계약을 하고 이 책 부제가 뭐냐면 황금의 이주일을 잡아라 했는데 원고를 쓰고 넘기고 난 다음에 3주가 지나서 황금의 이주일이 지난 다음에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별로 안 팔려가지고 좀 낙담하고 아 정말 저로서는 정말 열심히 썼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해에 2월에 이게 치고 올라오더니요. 나중에 사회문화 예스24 사회문화 1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교육도서를 넘어가지고 사회문화의 막 청균세니 막 그런 엄청난 책들을 제끼고 2월 내내 1등을 한 거고 출간한 지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나중에 뒤늦게 이 책을 출판하고 나중에 그만두셨던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금 예스24 들어가 보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 해부터 한 3년 가까이 항상 벚꽃 엔딩 같은 것 같았어요. 2월만 되면 올라와서 있고 또 3월 지나면 다시 사라졌다가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놔서 썼던 것도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도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그 현장의 초등 선생님, 그 신규 선생님들한테서 이걸로 인해서 정말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락 때문에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봄이 오면 봄마다 그 책이 또 다시 이렇게 순위권으로 쫙 올라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는데 또 반응이 없으면 참 섭섭한 게 또 사실 이 작가로서의 마음이거든요. 네. 또 많이 공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인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반응이 좋은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작가의 그런 영역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만큼 현장에 발령나는 교사가 많지만 그 교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실제 저는 교육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이제 교대 교육과정을 조사한 거 보니까 교생 실습이 3%, 생활지도가 5%래요. 교육과정 전체에서. 근데 저희가 현장에 초임 교사들이 발령나서 어려워하는 게 교과지도는 아니거든요.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발령 나가지고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아이들이 다투고 뭐 싸우고 또 고자질하고 막 그럴 때 또 규칙을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교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이 묻고야마 유지는 자기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의사들은 표준 처방이라는 게 있어서 전국의 어느 의사든 같은 치료 방법을 공유하거든요. 최선의 방법,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의 방법. 근데 교사들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가 터득한 방법대로 맞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최소한의 공유되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실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 때렸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때리는 게 금지되고 그 다음부터 유행했던 게 포도알 스티커였어요. 교실마다 막 독서 스티커 뭐 스티커 붙이다가 지금 보세요. 이제 스티커 붙이는 교실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고 책을 읽는 거 하나도 초등학교에서 길러줘야 되는 건 책을 좋아하게 하는 마음이지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만턴 포도알 스티커가 사라진 것처럼 저희가 교사로서 저희가 터득하고 길러진 최소한의 표준 처방들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교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학급기행 코칭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러시군요. 그 처음 이제 자신만의 어떤 책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수를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용기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책을 낸다는 자체가. 근데 어떤 용기의 메시지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전문가란 모든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예를 든다면,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예를 든다면 선생님들이 가장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상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럼 저는 그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폭력. 정말 내가 머리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수원초등학교 이상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만 가지고 계속 매달려 가지고 그 길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학교 분쟁이 일어나면 다 그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가가 되는 통로는 모두 다 싫어하는 어쩌면 실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기 초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두렵고 새로운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면 저는 그게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책은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관심 있는 것을 계속 깊이 파고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을 통과한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컨텐츠로 삼아야 될까요? 제 옛날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두근두근 놀이 수업에 컨텐츠를 만든 아주 사소한 시도는 아주 예전에 1998년, 9년 그 주변에 인터넷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라는 게 제가 다 HTML 태그로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카운터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했던 놀이 하나를 올렸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느 땐가 그 방명록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명록을 달았는데 그 다음날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놀이를 우리 반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그게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제가 놀란 게 두 가지는, 하나는 얼굴도 모르는 어느 곳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한 선생님이 이렇게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인 더 많은 아이들이, 한 반 20명, 30명의 아이들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책과 강의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책이나 강의는 독자 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 한 분은 그 반 아이들 전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관심 가지는 것들이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관심사가, 얼마나 선생님들이 다양해요. 그만큼 제가 일본 만화에 대한, 제 딸이 이제 웹툰 작가라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만화가들은 10,000명이 훨씬 넘거든요. 우리는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가 어떤 만화를 만들어내면 수준 낮은 만화부터 정말 수준 높은 만화까지 만들어내요. 그만큼 교사들도 정말 어쩌면 교사들마다 책을 쓰면 정말 수준 낮은 책도 나오고 수준 높은 책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수준 낮은 책은 사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다양한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정말 놀랐어요. 하루 종일 일본의 큰 서점들을 돌았는데 그때 키노쿠니야 서점에 갔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학년별 책이 다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학년별,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교육기술 6월호, 2학년 교육기술 6월호, 3학년 교육기술, 6학년 교육기술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저희처럼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3학년의 학급경이나 3학년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어떤 전문성이 쌓여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1학년이나 6학년은 좀 있지만 별로 없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잘 담기면 다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커다란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끄럽거나 이런 것이 무슨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교실에서 했던 실천들이 좀 더 많은 책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넓게 보면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발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사들이 쓰는 책이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저희가 전업 작가가 아니고 교사들이 그 책을 저희가 쓸 경우는 그래요. 이게 사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거기서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정말 선생님 한 분 뒤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런 쓰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책을 쓰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책을 쓰고 난 후에 또 선생님의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일단 달라진 것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실에서 좀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의 생활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좋은 글의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냥 기억에 흩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하나하나의 대화 그리고 작은 섬세한 그런 그 몸짓 같은 경우도 정말 그게 마음에 남으면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애들이 싸웠어요. 저는 싸웠을 때 어떻게 이 싸운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풀어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그게 꼭 책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동학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의 신규가 있다 보니까 신규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 반에 있었던 일, 바로 어제 있었던 일, 선생님도 또 알 것 같은 아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면서 좀 더 좀 실감나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생활 자체도 훨씬 더 촘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글을 쓰면서 그 전보다 지구에 살아가면서 저는 큰 욕심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직에 오래 있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있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건 애들의 마음도 그렇고 선생님의 마음도 그런데 그때 그 전까지는 우리 반하고의 생활만 제가 생활의 전부였다면 좀 더 넓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 수 없는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거든요. 지금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려운 경우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소하게는 그 학부모님들과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막 그런 굉장히 많은 그 연락을 받고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도와주면서 예전보다 제가 더 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겪게 될 일일 수도 있는데 큰 도움은 못 될 수 있어도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더라고요. 이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책을 쓰기 전보다는 훨씬 더 어떤 삶의 기회들, 그죠? 선생님이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범위는 확실히 넓어지고 더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 왕의 책에 보면은 그 교사의 성장 4단계가 나와 있어요. 처음 발령나면 판타지라고 나와요. 그냥
글로만 아이들을 배운 단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서 상처를 받으면 서바이벌 단계, 생존형 단계라고 상처를 받고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이라고 나오거든요. 3단계가 성장형 교사, 그러니까 스스로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저는 제가 원하는 단계, 임팩트 단계라고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삶.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뭐 아이들이 저에게 배우는 건 어떤 교과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아이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실에서 아이들하고도 그리고 선생님하고도 그런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게 좀 책을 쓰고 나서 이루어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비근한 게 책을 쓰고 나서 사실 저는 강의를 그 전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강의도 하게 됐고 책을 쓰고 나서 참 희한한 게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저자를 만나고 보고 싶어요. 사실 책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는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좀 민망한데 강의를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만나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또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강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애들만 가르치다가 강의라는 것도 새로 더 고민하게 됐고 책도 쓰게 됐고 강의도 하게 됐고 더 많은 그 연락을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도움을 주게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죠. 자존감이 더 그 전에 그냥 교실 아이들하고도 허우적거리고 그게 저한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거의 7년차 가까이 내가 정말 좋은 교사일까? 그리고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스스로가 나쁜 교사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스스로도 그런 그 자존감이 좀 회복됐기 때문에 좀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올해는 저는 어느 해보다 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삶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제 생활을 들여다보고 그걸 기록하고 하면서 더 많은 면에서 심송놀이로 도덕 시간에 그다음에 평화놀이로 아이들의 다툼이나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서 수업놀이로 수업 시간에 좀 더 재밌는 활동을 하고 그 책을 썼던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자양분이 돼서 교실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요 참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또 삶의 기회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참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퇴직을 앞두신 분들 그죠?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정년퇴직을 앞두신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또 명예퇴직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책 쓰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그 내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처음에 가졌던 원망 교실에서 6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 반 아이들하고 그렇게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직을 그만두고 사라졌을 뿐이었잖아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글쓰기의 르네상스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무조건 투고하는 것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북쿠쿠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북쿠쿠처럼 아무도 책을 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책을 내서 북쿠쿠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많은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 요즘은 출판사에서도 원고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거꾸로 제가 보니까 그 출판사 그 사장님들도 페이스북에 글들을 돌아다니면서 찾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나중에 책을 내셨는데 제가 먼저 그분한테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이미 다른 출판사의 선생님이 다른 출판사에 있는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독촉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책을 내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퇴직 이후에 좀 더 시간은 많아졌잖아요. 저는 교사의 삶이기도 하지만 한 교사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책을 쓰는 일 그리고 강의를 하는 일은 정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쓰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나이 들기를 기다리고 뭐 동네 앞에 나와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조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더 많이 주어진 시간에 책을 읽고 관련 분야의 책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작가도 마찬가지지만요, 강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쭉 지켜봤더니 연수를 할 때마다 항상 찾아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수의 달인들이죠. 항상 연수를 다니다 보면 연수가 불만스러워지고 결국은 본인이 하게 돼요. 본인 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책들을 보다 보면 책이 불만스러워지고 결국은 내 몸을 거친, 김창옥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아직 내 몸을 거쳐가지 않은 말을 하고 나면 항상 앓는다고. 매일 수업 일기를 쓰는 게 편하네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고, 그래서 그걸 실어내면 역시 예를 들어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글을 쓴다고 예를 든다면 그 시기에 고민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실버 시대에. 그때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선생님이 관심 있는 분야의 컨텐츠로 좀 이렇게 차곡차곡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도 100세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아직 타자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능숙하지 않고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그냥 수기로, 우리 김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리지만 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내공이라는 게 있으시니까. 디지털 시대라서요. 저 요즘 보니까 제 이제 후배가 대학원 논문 쓰는데 우리 반과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서울교대 대학원 논문 썼는데요.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그냥 녹음해도 되더라고요. 녹음한 걸 그냥 앱이 텍스트로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시면 네. 내가 디지털 시대에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걸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특히 구어체로 나온 글만큼 이해하기 쉬운 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녹일 수 있는 글만 된다면. 요즘 뭐 구어체와 문어체의 어떤 구분 자체도 사실 잘 없죠. 그죠? 알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